안녕하십니까, 채널후 곽보현입니다. 오늘 시간은 그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경쟁 구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 잠재적 후보들의 변화가 좀 최근 심각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그런 이낙연 의원이 최근 좀 주춤한 사이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변화의 움직임을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상호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이상호 기자입니다. 이 기자, 바로 그냥 이낙연 의원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우선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총선 이후 지금까지 좀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한번 좀 쭉 살펴봐 주시죠. 이낙연 의원은 4.15 총선에서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지역구에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승리를 거두는 등 민주당이 압승에 기여를 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더 탄탄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연이은 악재를 만나면서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 역시 40%대에서 20%까지 떨어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 자릿수까지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의원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당대표 선거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이제 당원 당규에 보면은 당권하고 대권하고 이제 분리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7개월짜리 당대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낙연 의원은 도전을 감행했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좀 얘기를 했지만 이낙연 의원이 한 2년 정도 이제 대선이 남았는데 그동안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역시 당권을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사실 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대표 선거 같거든요. 이 상황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이낙연 의원과 관련해서 정치권에 떠도는 말들을 보면 대체적인 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어대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 그런 뜻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대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당대표만 이러면은 대선 주자 위치는 좀 약간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당대표는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좀 느낌도 나는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투영하는, 전망하는 이런 것들이 좀 깔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9일인데 여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별다른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낙연 의원으로서도 지금 상황이 코로나19가 계속된 데다가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온 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론들이 안 좋죠. 그리고 이제 홍수, 장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별로 이렇게 흥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좀 흥행해야 그 여러 가지 유리한 것들이 있을 텐데 좀 이게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당대표 이후에 이제 어떠한 행보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가정이지만 그러면은 대선 주자로서의 힘도 확 빠지겠죠. 그러니까 요 상황은 저희들이 일단 논외로 하고 일단 당대표의 도전에 성공을 할 것이다. 요걸 가정을 하고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으로서는 당대표가 된다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 좀 선명하고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대선 주자로서 힘이 빠지는 이유가 지금 대중에게 뭔가 뚜렷하게 보여준 게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도 좀 이낙연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총리, 엄중, 신중, 국난 극복 이 정도입니다. 사실 좀 날카로운 얘기이기도 한데 지난번 저희 영상도 그렇고 보통 이제 정치 기사의 댓글들 보면은 이낙연 의원 관련된 이제 기사에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낙연이 뭘 했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물론 이낙연 의원이 역량이 떨어진다거나 게으름을 부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게으름을 피우는 건 아닐 텐데 이와 같은 지적들이 댓글로 나오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면은 홍수 피해 지역도 가고 그래서 총리 때 해왔던 그런 행보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 이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같은 행보가 지금까지 이낙연 의원의 문제점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정부의 2인자라서 기본적으로 기관리자입니다. 행정각부의 장관들을 이끌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낙연은 총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죠. 대통령은 관리자가 아닌 지도자고
또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의원이 지난번까지 총리로서 관리자 같은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는 좀 지도자 같은 이미지로 좀 변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는 좀 지금 슬슬 어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내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네요. 이재명 지사가 왜 치고 올라오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제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역할 자체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는 마치 자리에 걸맞게 실제로 이제 지도자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나오는 것만 떠올려 봐도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부동산 거래 허가제, 수술실, 뭐 CCTV 의무화 같은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제 내놓고 있는 게 이제 명확하죠. 그 지점이 좀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이낙연 의원하고 또 이재명 지사하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떠올리는 단어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낙연 의원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뭔가 좀 추상적이고 크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작 거기서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그 어떻게 할 것 이런 구체적인 게 빠져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성격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이제 구체적 정책이라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제일 앞장서서 먼저 주장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죠. 확실히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 어떤 의제를 선점하는 이런 능력이 탁월하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좀 되는데요. 뭐 지금이야 뭐 다 좀 지났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이것도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정부보다 좀 더 빨랐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단어를 아까 제시는 했지만 뭐 사람마다 이제 뭐 이낙연,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다 다를 수는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하면 좀 추상적인 단어들 그리고 이재명 하면 좀 구체적인 정책 이라는 점은 다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이런 상황을 이낙연 의원이 과연 모를까요? 분명히 이제 모르지는 않겠죠. 실제로도 이제 여러 차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낙연 의원은 또 비슷한 대답을 내놨죠. 당의 당대표가 따로 있는데 제가 대표보다 앞서가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의 뭐 지지 기반이 아직 좀 부족하다. 뭐 이런 현실적인 그런 판단도 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 워딩 자체가 이낙연 의원의 성격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사실 또 이낙연 의원의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낙연 의원은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직함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17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한 명일 뿐이죠. 그래서인지 이제 8월에는 더 확실한 발언도 내놓긴 했습니다. 총리는 2인자지만 대표는 1인자다. 당대표가 되면 할 일과 할 말을 다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이제 당과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다. 정부와 당이 수평적으로 할 것이 있고 또 드물게는 당이 반발짝 앞서는 것이 생길지도 모른다. 어떠한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는 목표에 일치한다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 이게 거듭 강조한 걸로 읽힙니다. 그죠. 한 발짝도 아니고 반발짝. 이 표현이 또 좀 이낙연다운 그런 좀 신중함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여하튼 지금 이낙연 의원은 그 고공행진을 보였던 지지율에 좀 이제 변화가 생기고 이제 경쟁자가 막 치고 올라왔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이제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보,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이낙연 의원이 그 당대표가 되면은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될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사실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새로운 모습을 당대표 되기 전에 빨리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관리자로서 그냥 있었던 신중함보다는 이제는 지도자로서 이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낙연 의원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자 이재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재명 지사의 최근 상황은 이제 승승장구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7월 16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이재명 지사는 이 대법원 판결로 개인적인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덜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부동산 문제와 같은 악재가 이어진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가 생존하는 불행 중 다행인 일이었죠. 이재명 지사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도 이제 그만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7월 지지도 조사 결과 이낙연 의원이 25.6%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19.6%로 지지율 차이를 6%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낙연 의원에게 그 대선까지 과정에서 좀 전환점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 이제 당대표 선거 이게 되겠고, 이재명 지사는 사실 그 바로 그 대법원 판결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미 이제 전환점 하나 이제 넘은 셈인데 움직임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네, 그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두 차례나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단체로 편지를 보내는 등 정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자신감이 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뭐 그런 모양새죠. 기회가 이제 생겼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이재명 지사의 독특한 그런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재명 지사는 정치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뭐 이 동물적 감각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에 나온 뒤에 바로 다음 날이죠. 7월 17일 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차기 대선에 도전할 거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생각하면 더 멀어진다. 주인 입장에서 일을 시켜놨더니 일꾼이 시킨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딱 보이지 않나. 그런 사람에게 이제 큰 일을 시키겠나. 관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관심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원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고 실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주인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이겠죠. 정말 그 표현을 하는 게 정말 똑부러지고 강하고 분명하고 뭐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장점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그다음에 국민한테서 모든 것을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더 잘하고 강화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성향, 태도 뭐 여기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과제인 당내 지지회원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재명 지사 약점으로 당내 지지회원이 넓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경쟁자인 이제 이낙연 의원도 당내 지지 기반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등을 거치면서 좀 예전보다는 많이 당내 기반 다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한테는 이제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죠. 네, 그렇죠. 일단 그 이재명 지사 자신이 뭐 국회의원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친 이재명계 뭐 이런 그 인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이게 사실 좀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죠. 더 큰 문제는 당내에 그냥 지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이가 좋지 않은 집단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집단이 바로 당내 주류인 친문이라는 게 더 큰 문제죠. 이재명 지사는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때, 당내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쟁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러면서 친문 지지자들에게 좀 날을 많이 세웠습니다. 사실 이낙연 의원도 친문들로부터 우리 식구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해요. 근데 상황이 이낙연 의원에 비해서는 훨씬 나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행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친문 쪽에 가까이 하려는 그런 좀 손짓을 보이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대표적으로 7월 28일 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 인터뷰에서 혹시 되는 것 아닐까, 뭐 뽕이라 그러죠. 잠깐 헷가닥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가 좀 싸가지가 없었다. 맞아봐야 정신이 든다고 좋은 경험도 됐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도 활동할 공간이 생긴다. 듣고 보니까 이건 거의 그 고해성사 수준의 발언인데, 이 고해성사의 발언도 정말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네요. 정말 이재명 지사다운 그런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당 내에서 친문과 관계를 좀 개선해 놓고 돈독하게 해 놓지 않으면은 향후 치러질 뭐 대선 경선에서 결코 이제 유리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또 그래서인지 점점 발언도 더, 그러니까 친문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발언도 좀 더 분명해집니다. 11일에는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도 올립니다. 제목부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훌륭한 정책입니다. 1370만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하겠다, 또 뭐 앞장서겠다, 뭐 이런 거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이낙연 의원도 그렇고 이번에 또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이 점점 발언들이 분명해지고 강도가 좀 더 세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재명 지사는 당내 경선만 통과를 하고 본선에 나선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영남 출신 민주당 후보인데요. 이게 민주당의 이제 필승 카드로 뽑히죠. 실제로 이제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정치권의 거물로서 대권 도전을 해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모두 이제 영남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의원도 지금 당대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을 하려면 영남에서 일정 수준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대선 지지율이 쭉 발표되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 좀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올라갈 때 이제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떨어질 때 당이 떨어질 때 또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당과 본인의 지지율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그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게 보이고요. 사실 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총리로서 그렇게 지지율을 쌓았기 때문에 이낙연 개인만의 지지율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게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이 민주당이 하락세를 보였던 6월, 7월에도 본인은 이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이낙연 의원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당 지지율보다 좀 개인 지지율이 더 강한 면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7월 28일에 내놓은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때 이제 이낙연 의원은 24%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20%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응답자의 특성을 더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이제 긍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의 43%는 이낙연 의원을 그리고 26%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했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이제 부정적 평가를 내렸던 응답자 가운데서는 6%가 이제 이낙연 의원을 지지를 했고 14%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도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49%는 이낙연 의원 그리고 30%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습니다. 통합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4%가 이낙연 의원 그리고 10%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엄밀하게 분석을 하니까 확연히 좀 나타나네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또 다소 좀 비판적이거나 오히려 좀 통합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더 많네요.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후보로 나온다고 했을 때 민주당의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다면 오히려 이제 지지층 외연 확대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이낙연 의원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7월 28일 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문을 이제 우군으로 만들 보관이 있나?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나 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다르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 이런 상황이면 지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그 민주당 내의 그 유력한 대선 후보 두 인물, 이낙연 의원, 이재명 지사 이렇게 비교해서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상황 말고 그 아무래도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이때 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그 행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사실 이제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40%였을 때가 좀 지나치게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대표 도전에 성공을 한다면 한동안은 조금 소폭의 지지율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의원도 좀 더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신발끈을 이제 조이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경쟁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두 인물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또 국민에게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민주당으로서도 뭐 흥행에 성공하는 이런 모습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널 후에서는 앞으로 이 두 인물, 그러니까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깊게 살펴보고 더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